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9세 김봉수입니다. 35년간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저씨죠. 오늘은 제가 퇴직 후 겪은 뼈아픈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인 세탁소를 차렸는데 반년 만에 3천만 원 빚더미에 앉게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완전 자동화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함정이었더라고요. 어쩌다 35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 이렇게 물거품이 된 건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죠.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65세 정년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퇴직금 조건이 괜찮았어요. 세후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국민연금도 월 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내 순옥이와 밤늦게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뭔가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무슨 사업? 아내는 걱정부터 앞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막막했어요. 전세집에서 살고 있으니 월세도 없지만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생활비만 해도 월 200만 원은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무인 세탁소 창업 설명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 월 수익 300만 원 보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괜찮은데? 호기심이 생겼죠. 설명회 날짜를 확인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순호가 무인 세탁소 설명회 좀 들어볼까? 또 무슨 헛된 꿈을 꾸는 거야? 아내는 시큰둥했지만 일단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설명회장은 강남의 한 호텔 컨벤션홀이었어요. 꽤 큰 규모더라고요. 10명 정도 되는 중년층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무대에 올라온 강사는 30대 후반의 깔끔한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무인 세탁소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필연적 결과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했어요.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만 해도 무인 세탁소가 3개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수익 구조를 보실까요? 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초기 투자비 5천만 원. 월 평균 매출 500만 원. 순수익 300만 원. 어떠세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연 72%입니다. 은행 예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옆에 앉은 아내가 제 팔을 슬쩍 건드렸어요. 눈짓으로 계산해 봐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월 300만 원씩 받으면 17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되는군요.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 될까?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실제 점포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무인 세탁소들이었죠. 그리고 매출 현황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점포는 개업 6개월 만에 월 매출 600만 원을 달성했어요. 이 점포는 1년 만에 월 800만 원까지 올랐고요. 실제 점주들의 인터뷰 영상도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매일 아침 수익 문자가 오는데 너무 뿌듯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서 간단히 청소해주면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60대 남성도 나왔어요. 퇴직 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손자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됐어요. 아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강사는 계속해서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라 24시간 운영 가능하고요. 직원 인건비도 없습니다. 본사에서 완벽한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고장 걱정도 없어요. 심지어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본사에서 해드립니다.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강사님,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들 할 텐데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입지입니다.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본사에서 3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입지만 선별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역에서만 모집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초기 비용이 5천만 원이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본사에서 특별 금융 상품도 연계해 드립니다. 2천만 원만 자부담하시고 나머지는 3년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요. 월 매출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이었어요. 퇴직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투자해도 3천만 원은 여유 자금으로 남고 월 300만 원씩 들어오면 생활도 안정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첫 달 매출 보장제를 적용해서 만약 매출이 목표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본사에서 보전해 드려요. 이 말에 회장이 술렁였어요. 첫 달 매출까지 보장해 준다니 정말 자신 있는 사업인가 보다 싶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상담 직원은 20대 후반의 여직원이었어요.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죠. 어떠셨어요? 관심 있으시죠? 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그녀는 두꺼운 자료집을 꺼냈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수익구조, 성공 사례까지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희 본사 직원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신하는 사업이죠. 직원까지 이 사업을 한다니 정말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실제 운영하는 곳을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 잘 되는 점포 3곳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견학 신청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인 세탁소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정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언론에서도 유망한 창업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저녁 먹으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글쎄,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하지만 견학도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잖아. 일단 내일 다녀와서 생각해보자. 다음 날 오후 견학을 갔습니다. 첫 번째 점포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세탁기 10대, 건조기 8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요. 가이드가 설명해 줬어요. 이 점포는 작년 10월에 오픈했는데요. 지금 월 평균 매출이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오후 2시인데도 세탁기가 절반 이상 돌아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점포는 오피스텔 단지였습니다. 여기는 더 바빴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세탁물을 맡기고 가더라고요. 여기는 월 700만 원 정도 나와요.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세 번째 점포는 대학가 근처였어요. 대학생들과 원룸 거주자들이 주 고객이었죠. 젊은 층은 무인 서비스를 선호해요. 특히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하죠.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더라. 그러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우리는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새로 뭔가 배우기도 힘들잖아. 그런데 이건 정말 자동화니까 관리가 쉬울 것 같아. 그렇긴 한데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하지만 계속 은행에만 넣어둘 수도 없고.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아? 연 2%도 안 돼. 아내도 고민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 마침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본사에 연락했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지금 딱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빨리 오시면 그 자리로 계약 가능해요. 급하게 나가는 느낌이었지만 좋은 자리라니까 서둘러야 할 것 같았어요. 본사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무실이 작더라고요. 직원도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다 읽어봐야 하나요? 보통 다들 안 읽으세요. 표준 계약서거든요. 담당자가 주요 내용만 설명해 줬어요. 초기 투자비 5천만 원, 본사 관리비 월 50만 원, 수익 배분 등등.
관리비가 50만 원이나 돼요. 네, 그래도 AS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모든 걸 본사에서 해드리니까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계산해보니 월 매출 500만 원에서 관리비 50만 원을 빼고 기타 비용 150만 원 정도를 빼면 순수익은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구조였어요. 자,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고요. 계약금 1,000만 원만 먼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까지 내고 나니까 정말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입지는 언제 확정되나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릴게요. 좋은 자리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 나왔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위치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신도시였어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었죠. 현장을 보러 갔는데 1층 상가의 모퉁이 자리였어요. 면적은 15평 정도,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괜찮은데요? 그렇죠? 주변에 아파트 3,000세대가 있어요. 계약을 진행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8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좀 비싸네요. 하지만 입지를 생각하면 합리적이에요. 매출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인테리어부터 장비 설치까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어요. 개업 전날 밤 설레서 잠이 안 왔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사장이네. 아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개업 첫날 새벽부터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세탁기 10대, 건조기 8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온 건 11시쯤이었습니다. 30대 주부였는데 이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새로 오픈한 거예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그럼 할인 같은 거 있나요? 아, 그런 걸 준비 안 했네요. 급하게 본사에 전화했어요. 오픈 이벤트는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건 점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첫날 매출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12만 원 정도였죠.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틀째, 3일째.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 견학 갔을 때는 손님이 많았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월 매출 500만 원이 목표인데 이 속도로는 200만 원도 어려워 보였거든요. 본사에 전화해서 문의했어요.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그래요. 홍보가 필요해요. 전단지 같은 걸 돌리시거나 할인 이벤트를 해보세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변 아파트에 돌렸어요. 할인 이벤트도 했고요.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에는 한참 부족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정산을 해봤습니다. 매출 280만 원, 여기서 월세 180만 원을 빼고 전기료 30만 원을 빼니까 남는 게 7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또 본사 관리비 50만 원을 빼면 2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상하다. 계산이 안 맞는데? 본사에 따져봤어요. 처음에 월 순수익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안정화된 이후 얘기고요. 초기 3개월은 적은 기간이에요. 3개월을 기다려봤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이 3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랐지만 각종 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비 고장이었어요. 세탁기 한 대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본사에 AS 신청을 했더니 수리비가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AS는 본사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AS는 해드리는데 부품비는 별도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말과 다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인터넷으로 다른 무인 세탁소 후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무인 세탁소 사기, 프랜차이즈 피해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관련 카페도 있었어요. 카페에 가입해서 글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한 분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계약했는데 완전 사기예요. 처음에는 월 300만 원 순수익이라고 해놓고 막상 해보니 적자만 계속 나고 있어요. 본사는 연락도 안 받고요. 다른 분은 더 심각했어요. 장비 고장으로 수리비만 5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완전 자동화예요? 매주 뭔가 고장 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죠? 카페 관리자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네,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날 저녁 카페 관리자인 이모 씨와 통화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저보다 6개월 먼저 계약한 분이었어요. 김봉수 씨, 어느 업체랑 계약하셨어요? 세탁 시스템이라는 곳이에요. 아, 거기군요. 저희랑 같은 업체네요. 이모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업체는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완전 조직적으로 짜여진 사기예요. 설명회부터 견학, 계약까지 모든 게 각본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견학 갔던 곳들도 가짜였다는 건가요? 견학 갔던 곳은 진짜 매출 나는 곳들이에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입지의 몇 개 점포뿐이고 대부분은 저희처럼 적자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집단 소송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합류하실래요? 망설여졌어요.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제가 운영을 잘못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미 6개월 동안 적자만 계속 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합류할게요. 그 다음 주에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나이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어요.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박모 씨 62세는 퇴직금 전액인 1억을 투자했다가 폐업까지 했대요. 매출이 하루 5만 원도 안 나와요. 월세만 200만 원인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김모 씨 58세는 장비 고장으로만 800만 원을 썼대요. 세탁기가 6개월마다 하나씩 고장 나요.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처참했어요. 모든 분들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탕진한 상황이었거든요.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사기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는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기 수법을 쓰고 있어요. 과장된 수익률 제시, 성공 사례 조작, 허위 견학 등등.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다만 전액 배상받기는 어려워요. 업체 자산도 한정적이고 이미 많은 피해자가 있거든요. 30에서 50% 정도 회수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가만히 있으면 5천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각자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증거 자료들을 모았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계약서부터 매출 내역, 수리비 영수증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런데 소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조사한 결과 이 업체는 애초에 장기간 운영할 생각이 없었대요. 2에서 3년 동안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잠적할 계획이었던 거죠. 본사 직원들도 거의 다 알바생이에요. 정직원은 대표와 몇 명뿐이고요. 그래서 AS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관리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더 화가 났던 건 견학 갔던 곳들의 진실이었어요. 그 매출 좋은 점포들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대요. 좋은 입지에 덤핑 가격으로 운영해서 일부러 매출을 높인 거였죠. 그럼 저희는 처음부터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였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법원에 가서 첫 재판을 받는 날 정말 떨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업체 대표를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설명회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졸더라고요. 업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했어요. 원고들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초기 어려움은 모든 사업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했죠. 하지만 저희 쪽 증거가 훨씬 명확했어요. 허위 광고, 과장된 수익률 제시, 사후 관리 소홀 등등.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내부 직원의 증언이었어요. 양심 선언을 한 전 직원이 모든 걸 폭로한 거였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성공 사례는 조작됐고 견학 코스도 특별히 짜여진 거였어요. 1년간의 긴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40%를 배상하라. 완전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업체가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심까지 가면서 또 6개월이 걸렸어요. 다행히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2,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빼면 실제로는 1,800만 원 정도였지만요. 그래도 전액을 날릴 뻔한 걸 생각하면 다행이었죠. 소송이 끝나고 나서 무인 세탁소는 완전히 정리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장비는 중고로 팔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3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났더라고요. 퇴직금 8천만 원 중에서 결국 3천만 원을 날린 셈이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서 현실을 정리해 봤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자. 남은 퇴직금 5천만 원으로는 더 이상 사업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대신 안전하게 적금에 넣고 국민연금과 함께 생활하기로 했죠. 지금은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80만 원과 적금 이자로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해요. 가끔 무인 세탁소 앞을 지나갈 때면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모든 무인 세탁소가 사기는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거든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것. 월 수익률 6%라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둘째, 노후 자금으로는 절대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돈이거든요. 셋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는 것.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 아내가 더 신중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 소송 비용이 아깝다고 포기했으면 전액을 날릴 뻔했어요. 요즘도 TV나 인터넷에서 각종 창업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월 수익 보장, 완전 자동화, 성공률 99% 이런 문구들을 보면 자동으로 의심부터 들어요. 특히 중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창업 상품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같은 세대가 가장 속기 쉬운 타겟이거든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이 있으니까 현혹되기 쉽고 사업 경험이 부족하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급하게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자금은 안전 제일입니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에요. 연 5에서 6%도 큰 수익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설명회나 견학으로는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운영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꼼꼼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피해 사례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전액이나 집까지 담보로 잡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운이 좋아서 소송으로라도 일부를 회수했지만 대부분은 전액을 날리고 끝나거든요. 35년간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뻔했던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